15개월 전에 집을 떠났던 맏아들이 돌아왔다. 홍준표 의원의 말씀이십니다. 이 파장이 향후 정권 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오늘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맏아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돌아온 탕하로 봅니다. 홍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교회 다니시니까 돌아온 탕하 잘 알잖아. 아니 홍씨 집안 돌아왔다고 본인은 표현하는데 그 쌍수를 두고 환영하는 아들도 있고요. 그 형제들이 또 골치 아픈 형님 오셨구나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반기고 즐기는 건 아니라고 보죠. 왜 15개월 전에 탈당했는지를 한 번쯤 짚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그렇죠. 먼저 탈당을 왜 했었죠? 우리가 기억을 한번. 그때 지난번에 황교안 체제에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험지 출마하라, 수도권 험지 출마하라 했는데 안 했잖아요. 사실 이분이 몇 대 총선이죠. 그때 총선 떨어지고 난 뒤에 총선 실패하고 한때 경남으로 갔지 않습니까? 경남지사에 당선이 돼서 재선까지 했죠. 보궐선거 했다가 재선까지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분이 이 경남지사가 자기 정치 인생을 마감하는 걸로 본인도 생각했대요. 제가 그때 대선 후보 시절에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그때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 안 됐으면 내가 과연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겠느냐.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비상시국이니까 자기가 아무도 나선 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대선 후보로 나선 것이다. 자, 복당되고 첫 일성이 아까 홍 반장님 말씀에 언론에 다 났지 않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수신제가의 도덕성과 경륜이 있는 대선 후보가 선출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정권교체의 올바른 화두가 맞냐? 그럼 결국은 경륜으로 따지면 이제 홍준표 의원이 제일 경륜이 높다 이런 뜻으로 그럼 결국 내가 돼야 된다는 메시지랑 똑같잖아요. 아니 경륜은 높죠. 당대표도 했고 대선 후보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람이 선출돼야 된다라고 본인 입으로 해버렸으니까 그럼 결국 내가 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후보군이 야권 후보군이 10명도 넘는데 다 너거는 아니다. 내가 돼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거는 모든 후보들이 다 여야 모든 후보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막판에 복당 결정되기 오늘 복당이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복당 결정 전에 또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왜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기류가 많았고 일반 대중들도 과연 도움이 되냐 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절대절명의 요구가 뭡니까? 정권교체 아닙니까?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 후보가 나와야 되고 야권 단일 후보를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야권이 통합이 되어야 되고 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목표는 여당이고 여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군 야권에서는 서로 내부에서 총질하고 폭탄 터주고 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누가 걸림돌이 될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고 생각한 게 홍준표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당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바로 뭐라 그랬냐. 윤석열 후보는 엑스파일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의원이 했던 거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불법 사찰, 그 다음에 이 진실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이거는 시비를 가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틀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불법 사찰을 한 여당이 잘못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불법 사찰을 했던 사람이 자행했던 사람이 불법 사찰을 운운하고 있어. 이거 무슨 이런 이야기가 다 있습니까? 그래서 제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누가 가장 좋아하고 있느냐? 내심으로는 홍준표 의원이 물론 본인이 지금 10개월이나 지금 바깥에 떠돌이개로 떠돌다가 지금 집에 다시 지금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허락이 됐는데 실제 홍준표 의원 본인이 제일 좋아하겠지만 두 번째로 좋아하는 집단이 또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캐제를 부르고 있다. 홍준표 의원이 사실 사이다입니다. 예. 또라고 막말로 또 유명하시고 그래서 또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분이 구타 유발자일 뿐더러 그 불쾌지수 유발자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기 때문에 아군을 위해서 총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이 캐제를 부르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반대했던 거죠. 자, 우리가 볼 때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이제 빅 텐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씨나 최재형 씨나 지금 거론되는 모든 사람이 이게 당내 경선 하듯이 와서 어떤 룰을 만들어서 여기서 대선 후보 한 사람을 뽑자. 이게 국민들 공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버스 뭐 떠나기 전에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우리끼리 간다 했죠. 지금 홍준표 의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거기에 가서 진짜 그 난장판에 가서 결선도 가기 전에 이게 걸레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오늘 홍준표 의원의 복당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나 뭐 대체적인 그 야권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을 통한 정권 교체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합당이든 입당이든 뭐 또 영예 인사 입당, 복당 뭐 이런 부분들이 특히 오늘 그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되면서 상당히 복잡한 국면에 빠져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던 스케줄에 비춰보면은 과연 윤석열은 이 이제 국민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제가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11월 달까지 움직이지 마라, 국민의힘 가지 마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더더욱 이제 홍준표 의원의 복당으로서 이게 확실해졌어요. 결국은 홍준표를 태움으로 해서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과연 윤석열을 국민의힘 2번 버스에 태울 의향이 있느냐? 의향부터. 저는 윤석열을 위한 자성은 없다. 지금 국민의힘 버스에 윤석열을 위한 자성은 없다. 그럼 윤석열을 버스 탈 생각은 하지 말아야 버스는 된다. 이미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를 태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을버스 그대로 운행하겠다는 거고 리무진 버스를 새로 사겠다는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야권 빅텐트. 그 야권 빅텐트를 치는데 홍준표 씨가 걸림돌이 됐으면 걸림돌이 됐지 결코 이 사람들이 디딤돌이 되지는 않을 거다. 저는 홍준표가 됐고, 걸림돌이지 디딤돌은 결코 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불길한 그 예감이 드는데요. 이게 제 예감이 틀리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지난번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하면서 자강론 이야기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강론을 부르짖던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최근 불과 한 4, 5일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14%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지금 거의 더블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자, 홍준표 의원이 오늘 입당을 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도 이제는 올라갑니다. 더블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게 상대의 이재명 경기지사나 이낙연 씨의 표를 깔아먹으면서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표를 깔아먹고 간다는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야권은 제로섬 게임을 하고 여당은 오히려 더 분열된 야권을 국민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정권 잡았다면 더 혼란스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뭐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뭐 이준석 당대표의 후보 시절에 공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더 중요한 의미는 오늘 국민의힘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장일치로 이 부분을 결정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상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 뭐 당내에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미
윤석열의 입당을 통한 네. 뭐 이 정권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이 뭐 굳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저도 이렇게 뭐 이런 당의 회의도 해보지만요. 우리가 선출하는 투표를 해서 경선을 하고 하는 이런 거는 정확하게 몇 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합의체 성격 아닙니까? 최고위원 회의라는 게 네. 최고위원은 합의체 성격의 회의에서 뭐 3대 뭐 2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결론은 안 냅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가 한 사람인데 이쪽이 많다 싶으면은 결론을 내가 발표를 할 때는 만장일치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거든요. 홍준표 의원 입당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지만은 결국은 명분상 모든 걸 봤을 때 입당하는 대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는 당원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입당한 거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저는 예. 그 홍준표 의원의 자기 포지션을 제가 축구에 빗대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양반이 본인은 지금 선수를 뛰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코치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대표도 했고 지난번에 출마도 한번 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역대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재수하신 분들이 늘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재수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 재수가 성공하는구나. 예. 재수에 성공하실 분이 있고 예. 안 하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난번 대선에 나와서 뭘 했는지 아는 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주장했는지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저는 이분이 사실은 그 축구에서 봤을 때 골게터가 아니에요. 골로는 골게터가 아니고 윙백이나 포워드 정도로 해서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데 어시스트를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여당을 공격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을 잘못하면 자살골 넣을 가능성이 높은 분이야. 아까 럭비공 그렇죠.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자살골 넣을 예. 우리 높은 게 의견이 송영길 그 민주당 대표가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윤석열 엑스파일로 왔을 때 라디오 방송에서 홍준표 의원이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홍준표 의원을 민주당이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오늘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두고 그 부분에 화두를 맞출 게 아니라 뭐 결론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윤석열을 통한 정권 교체, 특히 윤석열의 그 입장에서는 이 복당의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 건지 뭐 요걸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아쉬운 게요. 우리 홍준표 의원 정도 되면은 본인의 말 그대로 풍부한 경륜과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정권 교체에서 내 역할이 뭔가?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는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또 그 누구라도 나올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경험, 그런 경륜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아서 우리가 정확한 룰을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자 하는 자장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주어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윤석열이가 주어가 됐는데 윤석열 씨는 국민의힘에 절대로 입당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결성을 붙여야 될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는 순간 국민의힘에 5%도 안 되는 사람한테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고 거기서 다 씹히고 걸레되어가지고 결선 가란 말이에요. 절대로 제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하면은 저는 국민의힘에 지지 안 합니다. 절대로. 만에 하나 나중에 가서 국민의힘에서 주자가 한 사람이 결정되고 나면은 그때가 그분하고 단판을 짓든 경선하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걸레대가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고래새우 이야기 하셨는데 아니 우리 간지남께서는 이 고래 맞느냐 뭐 이런 의문도 좀 갖고 계셨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사실 아직도 물음표입니다. 이분이 아직 본인이 지금까지 본인이 어떤 지지율이라는 부분이 홍반장이 얘기했던 그런 지지율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얻은 게 아니고 그 현 정권의 실정에 의한 실점으로 윤석열 후보가 반사 이익을 득점한 거기 때문에 반사체입니까? 네, 반사체라고 보는데 아직 발광체로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있지만 결국은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함으로써 윤석열 씨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11월까지 국민의힘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좋은 방송을 하고 코치 방송을 한다면은 입당은 11월까지 기다려도 충분히
늦지 않다.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 그동안 자신이 어떤 비전과 국가적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것만 보여주는데 저는 열중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오히려 더 국민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지 국민의힘에 뭐 기울거리는 행동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내고 싶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윤석열을 주어로 해 봤을 때 오늘 홍준표 의원의 복당, 국민의힘에 대한 힘의 복당은 더 복잡해진 변수가 생긴 사태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디 좀 더 신중한 태도로 입당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